자, 요 문제는 제가 전에 강의를 한번 찍었다가 보고 나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40번 문제만 제가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40번 문제.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1번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1번 과학기술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인데 다른 파트에서도 나옵니다. 다른 파트에서 나오는 유형이고요. 2번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은 지문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놔요. 지문에서 의도적으로 정보에 공백을 내놓는데 이 정보, 이 공백이 아예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다 싹 밀어버려가 아니라 요 녀석을 유추 가능한 단서를 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A라는 기계가 위로 올라갈 때는 A라는 기계가 상하 운동을 하는데 얘가 위로 올라갈 때는 이런 변화가 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갈 때는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이걸 물어본단 말이죠. 시험에서 물어본 내용은 이거예요. 위로 올라갈 때 변화를 니들이 알았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래로 내려갈 때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 문제도 똑같아요.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정말 과학기술 지문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아까라고 하긴 뭐하다. 제가 전에 강의에서 여기에 밑줄 그으라고 했었죠. 보시면은, 자, 표를 이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거는 사실 정리를 해주시는 게 엄청 좋아요. 정리해 주시는 게 엄청 좋은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요런 놈들이 나올 때마다 대조되는 애들을 정리해 주시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게 될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동방이각과 서방이각을 써줄게요. 동방이각과 서방이각에 있는데요. 위치가, 관측자의 위치가 두 군데에 있어요. 관측자의 위치가 가라는 곳, 그리고 나라는 곳, 그리고 얘네도 가라는 곳, 그리고 나라는 곳. 이거 너무 예. 요렇게 표가 그려졌는데요.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질문하는 학생은 전부 다 이거 깔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지문 내용을 옮겨 볼 거예요. 관측자가 가에 있다는 것부터
동방 최대 이각인 여기 이 V6에 현재 금성이 있는 거고요. 동방 이각이라고 하는데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합시다. 그냥 동방 이각이라고 했는데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문제에서 서방 최대 이각을 말하니까 동방 이각에 있든지 동방 최대 이각에 있든지 전체적인 큰 그림은 안 달라지잖아요. 그쵸? 밝기는 좀 밝기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겠지만 지금은 필요 없단 말이야. 보시면은 아까 했던 설명을 그대로 할게요. 이 지구에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 이렇게 보지 말고 여기를 여기를 나라고 할게요. 가 지점에서 지평선을 이렇게 그어 봤는데 보이는 데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쵸? 가지점에서는 지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성은 관측자의 지평선 아래 나에서는 반대로 자전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요렇게 돌아갔어요. 반대로 요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되겠죠? 나에 서 있는 게 되겠죠? 금성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얘는 여전히 동방 최대 이각에 있는 거예요. 얘는 여전히 동방 최대 이각 또는 동방 최대 이각에서 약간 벗어난 어떤 12시간 정도 벗어난 어떤 지점에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은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지평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여기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쵸? 동방 최대 이각에 있으니까 관측자 입장에서는 나라는 위치에 있을 때 금성이 지평선 위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지평선 아래니까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투시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여기가 나의 시선이니까 너무 더럽게 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절반 이상 온 겁니다. 지평선 아래에 있다는 말은 관측이 안 된다는 말이고요. 지평선 위에 있다는 말은 관측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가져와서 서방이각에서 어떻게 될까요? 서방이각에서 서방이각 먼저 할까요? 아니면 동방이각 설명이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동방이각부터 본 다음에 서방이각으로 옮길까요?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서방이각에 있을 때는 서방 최대 이각에 있는 V2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V2에 있을 때는 요거는 사실 지문을 읽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서방 이각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의 위치에 있을 때 금성이 관측자의 지평선 위에 있게 되죠. 그쵸? 지평선 위라는 말입니다. 그럼 나의 위치에 있을 땐 당연히 땅 아래에 있겠죠? 그럼 가의 위치에서 관측이 될 테고 나의 위치에서 관측이 안 될 겁니다. 맞죠? 이렇게 금성의 위치와 관측 여부가 정리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방이각에 있잖아요. 서방이각에 있을 때는 금성이 태양보다 당연히 서쪽에 위치하고, 그리고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관측자가 보기에는 여기 알지도 못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그럴 중요도가 개똥만큼도 없다. 그래서 그냥 서쪽이라는 거 알면은 동쪽이라는 거 몰라도 전부 다 똑같이 통일해가지고 줄게. 위아래만 판별해, 니들. 이 문제 의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더 읽어줘야 되는데, 자, 태양의 위치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태양의 위치가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해봅시다. 그냥, 아이고, 뭐야, 이거. 그냥 써볼게요. 태양의 위치입니다. 태양의 위치예요. 근데 둘 다 지평선 아래에 태양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양이, 그러네요. 보시면요. 가 위치에서 나 위치로 옮겨질 때 태양의 위치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가에서 나로 갈 때 태양이 지평선에서, 지금 이 지평선을 봐요. 지평선에서 원래 지평선이 이렇게 됐는데, 원래 지평선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가에서 나로 옮겨질 때마다 지평선이 점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게 바뀌다가 나 위치에 가면서 지평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가 위치에서 나 위치로 갈 때, 가 위치에서 태양이 뜨고 가에서 나로 갈 때, 여기가 바로 가장 태양빛이 강한 정오쯤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위치까지 갈 때. 그리고 이렇게 갈 때 해가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와 나의 위치는 일출 위치와 그리고 일몰 위치와도 조금 비슷하겠죠. 그렇다는 말은 시간대를 정해보자면 가의 시간대는 새벽이고요. 나의 시간대는 저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양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파악한 시간대가 중요하겠죠. 그쵸? 가에서는, 사람이 가에 있을 때는 뭐예요? 시간대가 새벽인 거고, 나에 있을 때는 초저녁인 겁니다. 서방이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구와 태양의 위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반대가 아니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이제 다 잡힌 거예요. 초저녁은 태양이 진 후 초저녁은 뭐예요?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 있는 겁니다. 새벽은 어떨까요? 태양이 뜬 새벽 아닐까요? 요즘은 겨울이라서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봄, 여름만 되더라도 새벽에 엄청 밝잖아요. 이제 점점 밝아질 텐데. 근데 이걸, 그쵸? 지금 찍는 시기가 이제 막 봄이 되는 건데 나중에 보게 될 학생은 또 모르겠다. 시기 얘기는 별로 하지 맙시다. 어찌됐건 여름이나 그럴 때가 되면은
새벽에 엄청 밝잖아. 새벽에도 해가 뜨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그래서 여기에서 관측을 하고 서방이각에 있을 때는 가에서 관측을 하고 나에서는 동방이각에서 나에서 관측을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요것을 파악하고 요렇게 올 수 있냐 이거예요. 요걸 바탕으로. 오케이? 요거는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요것은 근데 내가 결국은 이 그림 이거 존나 모르니까 쌩까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 문제를 100% 확실하게 근거를 잡고 풀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긴 했는데, 근데 참 웃긴 게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주고 이 문제를 풀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나와 있는 단어만으로도 유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전부 다 보면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일정 레벨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과정들이 눈으로 보면서 머릿속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관측할 수 있어요. 서방이각에서는 새벽에 금성이 지평선 위에 있어서 관측할 수 있어요. 초저녁에는 지평선 아래에 있어서 관측할 수 없어요 라고 돼서 3번이 답이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뭐 가랑 나랑 위치 변화, 서방 동방 이각이 변화되니까 전부 다 바뀐다 라는 게 아니라 지구와 태양의 관계에서 관측되는 시간대가 정해지는 거고, 요것도 필기를 합시다. 관측되는 시간대는 지구와 태양의 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금성이 관측되는 위치는 관측자, 지구와 금성의 관계,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은 관측자로 바꾸셔도 됩니다. 금성이 관측되는 것은 지구와 금성의 관계, 그리고 금성이 관측되는 시간대는 태양과 지구의 관계. 태양과 지구의 관계는 근데 똑같지 않나요? 어찌됐건 간에 태양이 섞여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구와 태양의 관계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일까? 와, 모르는 거 설명하라니까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더 깔끔하게 설명이 될까? 모르겠어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성이 관측되는 위치는 그렇게 합시다. 금성의 위치만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라서 금성의 위치가 정반대로 옮겨지면은 맞지 이거? 금성의 위치가 옮겨지면은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관측이 되거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금성이 동방 최대 이각이나 서방 최대 이각에 있을 때 뭐 정확히 말하면은 굳이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시간대라는 것은 우리의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사용자가 가의 위치에 있을 때, 나의 위치에 있을 때 시간은 똑같다 이거죠.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추가로 뭔가 설명하려고 하다가 더 혼란을 준 것 같은데, 여기 이 금성이랑 시간대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을 사실은 안 들으셔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요 부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모든 과학기술 문제에 요런 놈들이, 요런 문제 있잖아요. 얘도 역시 요런 문제죠. 요런 문제가 모든 것들이 이런 원리로 풀려요. 모든 놈들이 이런 원리로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쉬워진다면은 지문에서 정보에 공백을 안 주고 정보가 의도적으로 전부 다 드러납니다. 의도적으로 전부 다 드러나요. 근데 보통은 위로 올라갈 때 이렇다 라고 지문에 문제를 줘놓고 왼쪽으로 움직일 때 이렇다 지문에 정보를 줘놓고 문제에서는 아래로 내려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게 정석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